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 2년쯤에 그때 CES 때로 기억되는데요. 연초에 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줄 아는 그런 로봇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2대 주주 올라선다고 한 게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로봇이 하나의 테마주가 된 지 한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그 전환사채 투자를 통해서 삼성전자 쪽은 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경영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로봇 사업을 벌이는 삼성전자 내부의 사업부가 있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외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견 로봇 기업이죠. 로봇 기업을 인수하는 M&A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키운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도 너도나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이 삼성전자 내부에 로봇 사업을 하는 웨어러블 로봇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외부의 로봇 회사를 돈을 주고 샀죠. 한화그룹은 내부에 그러니까 로봇 관련 사업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이 외부의 이제 업체, 미군의 이제 군사용 로봇을 납품하려고 하는 업체인데, 이거를 인수하려고 이 하나그룹도 관심을 갖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하나 로보틱스라는 로봇 사업을 벌이는 사업부를 하나의 별도 법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외에도 현대차 그룹은 아예 정의선 회장의 개인 돈 사재를 2천억을 들이고,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주요 계열사들이 돈을 대서 일본 소프트뱅크 그쪽으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 로봇 회사를 지분 80%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뱅크는 아직도 20% 지분을 갖고 있죠. 이것도 이제 딜 자체가 손 마사요시 회장이 어려울 때마다 한국을 찾아서 우리 한국 재계 3세 4세 좀 어떻게 보면 그 부모한테 물려받은 금수저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좌판 깔듯이 깔아놓고 이것 좀 사달라 저것 좀 사달라 하면서, 그때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그 정의선 회장이 개인 사재 2천억을 투자한 돈을 나중에 이제 상장을 할 경우에는 조 단위 돈을 불려서 이걸로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경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 소프트뱅크가 처음 인수했을 때는 형편없는 여전히 적자 회사의 성장성도 더딘 회사였지만,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이유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현대차의 제조업 분야에 이제 로봇 기술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매출 외형도 크고 수익성도 갖춘 그런 로봇 회사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비상장 회사라 하지만 이 조만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상장을 할 것이라고 알려졌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로보티즈라는 회사를 10% 정도 지분을 투자하기도 하고, 2018년에 아예 그냥 로보스타라는 상장사를 인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로보스타를 아예 인수해 버렸고, 그러면서 이 LG전자는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한 그 빈 공간에 로봇 사업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로봇들을 생활용 로봇, 가정용 로봇, 그다음에 협동 로봇 같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로봇 같은 이런 로봇들을 만들어서 실제 상품화에 성공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 LG전자는 로보스타를 인수했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거기다가 HD 현대라고 해서 현대중공업도 내부에 현대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를 갖고, 한화도 한화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답다투어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갖고 있는 이 제조업 내부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좀 강성 노조들이 있고 해서 뭐 파업도 자주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인간 노동을 로봇 노동을 대체할 경우에는 이런 파업이나 노사 분규에서 좀 자유스럽게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력 대체를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고 볼 수 있고, 더 넓게 봐서는 서비스 로봇 같이
지금은 각 가정에 자동차 한 대 정도, 뭐 많으면 두세 대 정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자동차가 보급되듯이 앞으로는 한 가정에 한 대 이상의 로봇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미 각 가정마다 좀 얼리 어답터들이 있는 집들은 로봇 청소기를 한 대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청소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로봇 하나 풀어놓으면 자신이 출근했을 때 그 사이에 집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다 청소를 해놓기 때문에 굳이 따로 시간을 내서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확장된 개념으로 앞으로의 집에서는 이 청소 로봇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생활 로봇을 이 각 가정마다 구비해서 각 가정의 귀찮은 일들을 다 로봇에게 그 일을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생활 스타일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번에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얼마 전에 이제 파업을 선언하고 처음으로 삼성그룹 내 주력 회사인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생기고 파업을 공식적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재용 회장이 이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보도가 신문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중시에서도 이 로봇 테마주들이 다 대거 급등을 했죠.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제1의 대기업, 재벌 기업이 로봇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대기업이 투자를 해주면 그 시장은 성장을 합니다. 돈을 쏟아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 때 정부 정책 수혜지를 찾는 이유는 정부는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그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이 짜여진 대로 그 해 회계연도에 돈을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에 경기가 침체해서 민간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부 재정 투입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일종의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재벌 대기업,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은 이들이 생산해내는 그 부가가치의 한 1할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할을 해외에 수출해서 벌어들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국내 내수시장에 투자를 해주면 국내 내수시장에서는 충분히 그걸로도 먹고 살 만한 기업들이 많아지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해 주는 것은 또 이 정부 재정 집행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투자하는 분야는 성장을,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같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분야에 투입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 말 뜻은 실제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협동 로봇을 통해서 인간과 로봇이 같은 생산 라인에 같이 일하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 노동을 로봇 노동이 대체해가는, 그게 이제 큰 추세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러지 않았는데, 요번에 진짜로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밑에서 실무진은 그걸 따라서 그 기업 내 자원을 거기에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생산 라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이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번에 나온 이 보도는 아직까지는 이 스마트 팩토리라 할지라도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로봇 기술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말하는 것은 앞에 말했던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한 것에 대한 사측의 어떠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인간들의 공장에 이제 직접 투입을 해서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경우에는 그 일터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 노동자들에 대한 그 생계를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로봇세라는 형태를 나타나서 로봇세를 이런 이 로봇 노동을 만드는 그 기업들에게 부과를 해서 여기서 마련된 세금을 갖고 이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전직을 위한 그 재교육 비용이나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정부 세금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로봇 노동, 로봇세라는 개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도 아직 논의가 안 됐고 해서 자칫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은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로봇 노동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이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탈된 그 대규모 대량 해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규모 실업자들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 분야가 산업 평화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로봇 노동은 그 휴일이나 사고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그 공장을 돌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 엄청난 그 공급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공항의 위험을 높여주는 거죠. 미국의 대공황도 수요보다 이 공장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한 겁니다. 로봇 노동이 도입이 되면 그런 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는 시장 내수시장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한 공황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나라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올스톱 돼버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노동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했고, 여기서 쫓겨난 이탈된 이 인간들에 대한 이 전업을 위한 어떤 비용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로봇 노동으로 이득을 얻는 기업들이 로봇세를 부담하면서 이들의 이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만 그 이후에 도입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라인에 투입할 만큼 기술력이 안 되고, 단순히 이 노사 간의 분쟁, 삼성전자 내부의 이 노사 간의 분쟁 과정에서 언론이 광고주인 이재용 회장 측의 이러한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보도를 한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시장도 초기에는 개장 초에는 뭐 환호를 질렀지만 결국은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흘러내려 버린 것이죠. 실제로 이 로봇 회사에 이러한 실적인 수익이 돌아올 게 별로 없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